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민지환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올린 민식이법 관련 영상에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과 그리고 열띤 토론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댓글에서 확인한 내용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 위주로 후속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신 게 그게 왜 공익적인 요소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거기에 관해서 이제 판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에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그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는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도 사실 7억이라는 속가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당사자의 그 의사와 다르게 적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성이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관련 사안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례로 최근에 그 배드파더스 사건이라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모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던 그런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배드파더스 측에서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공개를 한 것이지 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고, 결국은 공익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온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도 어떻게 변론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공익성을 강조를 한다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관심과 이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공익적인 요건이 인정될 만하다고는 보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생각모듬찌개님이 처음에 올린 영상을 보면 가해자라고 돼 있는 민식이 사고 가해자 지인과 통화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서 마지막에 그 민식이법을 발의한 민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신상에 관한 이제 좀 비난성 발언들을 해요. 일진설이라든지 불륜설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영상을 끝내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한 발언만 따로따로 놓고 본다기보다는 이 어떤 그 특정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보는 건데, 그 의도가 잘 나가기 뒤에 있는 비난적인 공격적인 이제 인신공격 발언 때문에 약간 공익적인 요소가 조금 변색된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민식이 부모님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7억 부분도 이제 한 번에 세트로 이 맥락을 봤을 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건 비난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 일진설, 불륜설 부분이 없이 7억 관련해서만 봤을 땐 공익성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사안에 따른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유튜버 변호인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민식이 부모님의 대리인이라면 생각모듬찌개가 마지막에 한 발언 있잖아요. 이 발언이 꼬투리 잡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이걸 빌미로 해서 앞에 있는 7억 부분까지 이제 비방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의 동기나 경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너무 중하게 처벌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국회나 학계 쪽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이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전면 폐지를 하게 되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지나치게 침해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조심스러운 생각으로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공익성 요건을 조금 완화를 해서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너무 과도한 형량이 처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달 27일에 금고 2년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형이 너무 과하다, 검찰 쪽에서는 형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쌍방이 항소를 했어요. 판결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형제가 같이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을 걸로 보이고, 또 피해자 부모님께서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을 했다. 그리고 유리한 사정으로는 당시에 23.5km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속을 한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1심에서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집행유예를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금고 2년 실형이 선고된 거는 좀 이례적으로 센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소를 했잖아요. 네. 항소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1심에서 구속되고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항소심이 또 몇 달 걸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네. 이게 잘 주장을 하면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복역한 기간,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이제 2년형 무죄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양형이 깎인다고 해도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식이 부모님께서 여론을 너무 유리하게, 그리고 또 다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으니까 항소심에서는 좀 충분하게 방어권을 행사를 해서 억울하지 않은 그런 재판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몰랐다라는 거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는데, 이 7억 금액 산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한 도시 일용자 평균 노동 단가로 계산을 하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정년인 만 65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이 한 6억, 7억, 그 중에서 생계비 공제를 합니다. 한 4억 정도는 네.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서도 청구를 한 거고, 거기에 위자료를 더한 겁니다. 이 이제 담당 변호사님의 이제 인터뷰나 보도 내용을 보면 위자료를 통상적인 1억 수준에다가 한 이제 2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3억을 위자료로 지금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너무 사망사고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나라는 낮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위자료를 많이 받는 그런 리딩 케이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건 이제 판단이니까 존중은 할 수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7억을 청구하든 70억을 청구하든 청구하는 거는 의뢰인 마음 아닙니까? 산정은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산정된 거를 변호사가 계산을 해서 의뢰인한테 대개는 알려주죠. 의뢰인한테 알려주지 않고 내가 탁 계산을 한 다음에 바로 청구하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중에 얼마 청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어렵잖아요. 이번에 내가 좀 그동안 위자료 지급 관행이 너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서 그 관행을 한번 바꿔보고자 도전적인 시도를 해서 7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당황하겠죠. 네, 그래서 의뢰인을 충분히 설득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인지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인지대를 계산하는 공식도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는데, 7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지대가 한 200만 원 후반,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내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요 300만 원 나왔어요? 하고 낼 수준은 아닌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속가를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7억을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7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실로 사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 계산이 다 맞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착수금에 성공보수 약정을 걸잖아요. 성공보수 약정은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한 15%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성공보수를 지급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민식이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적어지겠죠. 네, 사실은 저희 이제 영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반응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많이 놀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이 지금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생각들, 주관적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개진하는 과정에서 요즘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좀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건 좋지만 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어떤 법리적인 의견들 많이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김지훈 민지환 변호사였습니다.